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줘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아,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만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기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 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각자의 인연 속에 무수히 많은 길들이 존재했었고 그 선택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걸어온 삶이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론 자신이 만들어온 인연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려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고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때 당시 저에게 이쁜 딸아이가 가족들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분께서 저희 가족에게 태명이 똑같아서 놀랐다며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저희가 오기 이틀 전에 한 산모가 급하게 산부인과로 들어왔었는데 태어난 아이의 출산명과 똑같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모는 불행히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산모와 관련된 가족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산부인과에서 어느 정도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인큐베이터실의 면회창을 보게 되었어요. 제 아이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사용했던 축복이라는 태명과 똑같은 이름의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간호사 한 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500원 정도 되는 작은 반점이 손등에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 없이 인큐베이터에만 있었을 것 같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간호사분께 제가 산후조리실에 있는 동안에라도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싶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원장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이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된 첫날이었죠. 그런데 항상 모유를 먹이는 시간이 오면 산부인과 근처에 살고 계신 시모가 손녀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 품에 두 아이가 안겨 있자 당황하셨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상황을 설명하니 갑자기 화를 내셨네요. 지금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간호사분들이 알아서 분유 먹이잖아. 내 수녀가 먹을 모유도 모자란데 그걸 지금 나눈다는 게 말이 되니? 간호사 어디 갔어?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거야? 제가 부탁했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아이와 관련된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어머님은 불쌍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제 막 물리기 시작했으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너는 불쌍한 사람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니? 뭐만 하면 불우이웃도 없는데 버린 돈 다 쓰고 때 되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셰미랑 저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지도 않잖니?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만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일을 어디서 만났어요?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거 아시잖아요. 시모는 항상 남편과 제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봉사활동 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저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저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었죠. 시모는 힘들게 벌은 돈을 타인을 위해 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들 입에 풀칠이나 하라며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네요. 그런 상황 속에 산부인과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이한테 모유를 나눠주고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는지 상처되는 말을 옆에서 끊임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결국 너무하신 것 같아 잔소리 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좋지 않은 표정을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시모도 제가 이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된 이후 더 이상 산후조리실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오게 되었는데 불과 며칠이었지만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똑같은 태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분께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 하는데 밖에서 꽤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비용까지 전부 다 처리하는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나보고 애까지 데려가라는 말이 나와?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가족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세상 떠났으니 뒤처리 해달라고 통보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어차피 장례 치러봤자 올 사람들도 없을 게 뻔하니
곧바로 화장 처리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애까지 얹어주면 내가 받아줘야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육원에 두고 오던 당신들이 키우던 알아서 해요. 저기요, 가족이라면서요. 어떤 관계이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육원에 두고 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산모분들이 수십 명인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 이모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길래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관련 없는 사람이면 빠지세요. 제가 그동안 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나요? 이모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와는 더 이상 연관이 없다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듣기 싫다며 도망치셨고 간호사분들은 이모라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가족이라면 일단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간호사 중 한 분께서 차라리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며 아이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다고 기관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게 뻔하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퇴원 절차 밟는 걸 도와주기 위해 산부인과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와의 인연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줄 알았지만 한 번 주었던 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고민거리를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제가 입원했던 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는 벌써 보육원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아이가 있는 주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살핌을 받고 있는 보육원으로 급하게 향한 뒤 일하시는 분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얘기한 뒤에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며 받아들여 줬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네요. 보육원에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제가 입양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끝난 상태라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저희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으시고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제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죠. 하지만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셨고 저 혼자 설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는지 남편도 옆에서 거들어 주었네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 해도 나는 무조건 반대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지 알아? 고작 며칠 얼굴 봤다고 그 아이한테 동정심이 생겼겠지만 남의 자식이라는 건 평생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차후에 그 아이도 그렇고 너희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그러니 입양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어머니, 이 사람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희생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 모습을 꾸준하게 봐오셨으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을 모르세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어찌나 마음이 넓으시던지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요. 어머니도 너무 꽉 막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좋게 봐주시고 있는데 왜 어머니만 유독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양가지방 가반 수인이 아이는 저희가 입양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분명 남의 자식의 아이는 싫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를 입양한다면 나는 너희 얼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안 볼 테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 좋게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공백을 저희 부부가 채워준다면 이만한 좋은 일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면서 희생만 하고 인생 마감할 거니? 왜 이리들 욕심이 없어? 정말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아이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이 저희는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모두 알아들었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뒤 짐을 챙겨 나오셨어요. 정말 저희 아이의 인연을 끝내려 하시려는 모습에 남편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힌 상태셨어요. 짐을 챙겨 나오셨다는 건 저희 입에서 아이를 입양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어야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끝내 시모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법적인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 저와 인연을 맺었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식구가 되면서 모든 일상이 행복했었지만 인연을 끊겠다고 집을 나가셨던 시모가 찾아오셔선 저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부정적인 모습만 나타내셨고 결국 시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셨네요. 어머니, 제발 그 아이 돌려주세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말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얘기했었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뒷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뒤따를 거라는 거. 내가 왜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고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의 웃어른이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맨날 말로만 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물러보고 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오늘이 그날이다. 이 아이 2번 다시 못 볼 곳으로 보낼 거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만 반대하셨지 온 가족이 전부 다 동의한 결과잖아요. 저보다 어머님께서 고집 부리시는 거라고요. 제발 아이만큼은 제자리에 내려놓으세요. 이 문제는 어머님이랑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했었잖아. 나를 불행으로 몰아가 놓고 너 혼자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니? 2번 다시 이 아이의 얼굴 못 볼 테니까 찾을 생각하지 말거라.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저도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입양한 제 딸을 시모가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시려는 행동을 보이시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현관문 밖으로 나가시려는 시모한테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아이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화를 내시던 시모의 한쪽 손으로 머리채까지 잡히면서도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아내었고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제 딸인데 어머님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서 아이를 뺏으시려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행동은 처벌받게 되신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인연 끊겠다고 나가셨으면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제 품에서 아이를 뺏으려는 거였어요? 그이는 한없이 착하고 마음도 넓은데 어떻게 어머님은 부끄러운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피가 섞였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나중에 이 아이 얼굴 제대로 보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항상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언제든 이 아이를 너한테서 떼어놓을 테고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릴 거다. 내가 이대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그 아이 키우려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거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고?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시모는 저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 뒤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시모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신생아를 입양했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제 뱃속에 태어난 아이 하나 돌봐주는 것도 벅찬데 입양아까지 돌본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든 것보다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잘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한번 다녀간 이후부터는 계속되는 불안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는데도 잠깐이라도 졸면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사라질 것만 같아 매 순간이 불안했었어요. 결국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니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가 제 품에서 자라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자고 시부를 괴롭혀왔고 끝내 두 분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세월을 등지고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었죠. 시부는 시모와 헤어지시고 난 뒤에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고 온 가족의 평화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안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됨과 동시에 큰 수술까지 몇 번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복 속도는 장기화가 되어가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만 했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께서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다며 남편의 병원비와
추가적인 수술비와 치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시부는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항상 희망적인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최대한 빨리 회복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치게 되었고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장보러 나갔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었겠니? 정작 다쳐야 될 사람은 멀쩡하고 내 아들은 일어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너와 결혼만 안 시켰어도 지금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다. 7년 만에 나타나셔선 하실 말이 그렇게 없으세요? 아버님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셨나 보죠? 그럼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걸 꼭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없는 저희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인연 끊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쩜 너는 성격이 전혀 편함이 없는 거니? 끝까지 어른한테 말 받아치는 거 봐라. 지금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뜨고 있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뻔히 안 좋은 상황인 거 아시면서 병원에서까지 불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동하시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궁금해서 오셨으면 병원비라도 대신 납부해 주시고 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잔소리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건 아니시죠?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병원비 대신 내줄 돈이 어디 있어? 나 세상 떠날 때까지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밖에 없다. 너는 사돈댁에서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도움을 받으러 온 거지 너한테 병원비 주러 온 거 아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였네요. 시부께서 시모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시모가 먼저 시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였고 돈 좀 달라고 하시자 시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때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게 된 거였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전부 다 들으셔놓고 돈을 달라고 찾아오셨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모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 하시자 저와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처음 본 남자가 고개를 내밀며 병실 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저희 모두 처음 본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사실을 그 남자에게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친부가 저희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이의 생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마음을 줬어야 했는데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부 잃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서 아이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셨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제 삶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셨었죠. 결국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게 되었고 저와의 인연도 끊어내 버렸어요. 아이를 무조건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때 제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회사 일도 그렇고
그녀와 아이 둘 다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유산을 했고 정리한 사이라며 둘러댔었죠. 그 뒤로 그녀는 제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그녀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안 좋은 소식만 듣고 말았네요. 제 앞에 나타난 신부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보기 위해 찾아온 거였어요. 아이 엄마가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친딸인지부터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얼굴을 보여주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 옆에 있던 시모는 돈이 많은 집안인 것 같다며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네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 검사부터 진행한 다음 사실이 맞는다면 그때 얼굴을 보여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착한 친자 확인 서류를 모두가 다시 모인 자리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 찾아온 사람은 친부가 확실했고, 그제서야 제 딸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친부라는 사람은 피를 나눈 친딸이 앞에 있는데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제 딸 또한 거리를 두며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반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 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 딸로 함께한 지 7년이 넘었어요.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면서 지내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만약 제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전을 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들었고 보육원에서도 제 딸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부군께서 지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그쪽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은 집안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제 딸의 앞날을 위해 뒤에서 부족함 없이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카드부터 받으시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시기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그 카드 나한테 주거라.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시애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이참에 당신이랑 나랑 다시 재결합하면 되겠네. 우리가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술술 풀렸으니 다시 합쳐도 되는 거잖아.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구먼. 어디서 지금 붙어 먹으려 드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한 번도 좋게 받아준 적 없이 내 손녀를 내치려 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다시 재결합하자고? 당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혼했고 남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자식과도 인연을 끊었으면서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전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지? 당신한테는 땡전 한 푼 돌아가는 일 없을 테니 두 번 다시 내 아들 병원에 찾아오지 마. 시부는 아이 친부에게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고발했고, 친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자기 딸에게 큰 상처 되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네요. 시부는 시모를 병실 밖으로 강하게 내치자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며 절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 남편과 저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제 딸 앞에 또 다른 친부가 나타났으니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친부도 아이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멀리에서 지켜만 본다고 약속을 해주었네요. 다행히 제일 힘든 시기 때 친부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선 친부가 나타난 지금의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친부가 좋은 사람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